2024년 7월 9일 EVMP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타이틀은요, 디테일을 확인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업황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3천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300억 매도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이 2,9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9.62포인트 상승한 2867로서 마감을 했는데, 색 보게 되면은 오늘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1.15% 상승한 1.15포인트죠. 1.15포인트 상승한 860.42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뭐 확인해 보게 되면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일부 좀 상승을 했고요. 유리기판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액침냉관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확인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린 건데, 유리기판 확인해 보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장을 찾으면서 업계에 주목이 되고 있고요.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지 데이터의 속도를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지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서 미국 얘기를 잠시 해드리자면 코닝이라는 종목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국내 그 네이버나 이런 곳에 코닝이라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미국 쪽에서 유리기판 관련주인 코닝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국내 유리기판 관련주도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1.88% 상승을 했고요. AMD가 3.93% 상승을 했습니다. 인텔이 6% 상승을 했고 TSMC가 1.45%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윗꼬리 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갭상승 출발해 갖고 음봉으로 마감한 종목들도 꽤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애플이 시총 1위를 뭐 오늘 달성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 갤럭시 G 6 플립폴드 시리즈가 전작 대비 30%가량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애플도 역시 아이폰 AI가 장착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20% 정도 더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마 폴더블 폼플레이션이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이슈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3나노에 대한 얘기가 오늘 뉴스에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나노가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뭐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확인해 보게 되면 TSMC, 삼성전자, SMIC, UMC 이 종목이 1, 2,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3사가 어디냐면 TSMC,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인텔도 파운드리를 먼저 했던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3나노 공정칩을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엊그제 전해졌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본격적인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핀펫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도 역시 핀펫 설계를 하는 마지막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GAA 이쪽으로 구조를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GAA는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TSMC 확인해 보게 되면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미디어텍 등 대형 고객사가 모두 3나노 반도체 위탁 생산을 TSMC에 맡기게 되면서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운드리 생산 물량이 지난해 3배 수준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워낙 많은 쪽에서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칩 가격이 25%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쓰이는 반도체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도체가 쓰이는 스마트폰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서 폼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뭐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에서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의 다 메모리 쪽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이랑 반도체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구글마저 TSMC로 채택이 되게 되면서 3나노 빅테크 고객사 확보에 난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뭐 수율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변수는 뭐냐면 지금 갤럭시 워치 7이 나오죠. 이게 삼성전자에서 3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에서 생산한 최초의 웨어러블 기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칩 면적과 전력 소모량은 줄이고 성능은 2배 이상 향상시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아마 호평을 받게 되면 고객사 확대가 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3나노가 본격화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인터넷 접속 없이 생산형 AI 모델을 구동을 하게 되면 고성능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성능 연산이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낮춰야 됩니다. 그게 3나노 공정 때문에 낮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성형 AI는요, 지금 뭐 갤럭시 쪽으로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애플, 그 다음에 지금 노트북에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나노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3나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까 전에 인텔이랑 TSMC가 핀팻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지금 이 핀팻과 GA의 이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게 되면 닿는 부분이 이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게이트와 채널, 이걸 붙어 있는 부분을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2D였을 때는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닿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핀팻 같은 경우는 3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닿는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닿는 부분이 많아져야지 반도체 성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면적을 옆으로 내온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군데밖에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뒤쪽에도 있겠죠. 이것도 똑같고. 근데 GAA가 되면 이게 네 군데가 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지까지 제가 적어 놨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업황 얘기를 좀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전력 서비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데이터 센터 확충 중으로 인해서 글로벌 전력망 투자 본격화에 힘입어서 전력기기 시장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까지 정해지게 되면서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도 이슈가, 지금 체코 정부가 17일경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자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원자력 관련주도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미국 쪽에서는 테슬라라든가 루시드, 그 다음에 리비안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2차 전기, 전기차, 리튬, 자율주행은 8월 8일이죠.
8월 8일 날 무인 택시 얘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 쪽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거고요. 전기차 관련주가 뭐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리노이주 네이플턴 오로라 임포트를 비롯해서 현대차 딜러 그룹이 시카고 연방 법원에 미국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 법인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렸고 이에 가담하지 않은 딜러를 차별했다라는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현대차는 뭐 아니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왔다 갔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뭐 이 내용은 다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은행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은행권 예대금리 차가 축소가 되었고 실적도 컨센서스 1%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냉각 시스템 관련주 확인해 보게 되면 그동안 인텔과 협력으로 알려진 서브머가 델이라든가 슈퍼마이크로까지 사로잡게 되면서 엔비디아도 역시 이 데이터 서버에 서브머 거를 쓰지 않겠느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앤 DVR 뭐 이 얘기가 좀 있는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2029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긴급 제동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하게 되면서 뭐 이거는 불박이죠. 불박 회사. 블랙박스 회사고 뭐 관련된 회사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됐던 게 꽤 많아요. 전린선, 전력설비, 유리기판, 원자력, 2차 전지 및 전기차, 폴더블폰 및 플럭서블 디스플레이, 반도체, 은행, 자동차. 그 다음에 액침냉각 관련주도 상승을 했고요. 뭐 이렇게 오늘 업종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3나노 관련주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리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한 3개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내용을 좀 빠르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DNC 미디어는요. 저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었어요. 이 저점을 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이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36,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36,0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그럼 단기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딱 이 가격입니다. 27,500원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전후에요. 무조건 딱 27,500원이 아니라 27,500원 전후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을 하시면 되고 돌파를 하게 되면 36,0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헥토파이낸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이때 얘기를 해드려서 아마 매수 타이밍은 이때 타이밍에 나왔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지금 저항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하다가 저항이 지금 돌파 시도가 안 됐죠. 그렇게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참고로 헥토파이낸셜의 손절가를 얘기를 해드렸던 건 21,500원이었습니다. 이거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거냐? 지금 19,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한 5%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바이오니아 원래 좀 반등이 나왔어야 될 가격이 35,500원 부근이었는데 오늘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면서 밀리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지금은 매수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죠. 근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를 하나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 가격입니다. 33,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32,500원, 죄송합니다. 33,500원 맞네요. 33,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2분기 실적 어제 되게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한 거래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조정을 받게 되면 33,500원 부근에서 반등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혹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리뷰 종목 3개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프리뷰 종목은 한 6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바디텍메드가 나왔고요. ADM 코리아가 나왔고요. 대우건설이 나왔고, 진시스템, 피라유텍. 참고로 진시스템은 제가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좀 있었죠. 자, 바디텍메드 먼저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디텍메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바디텍메드가 올라갔던 몇 가지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저는 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연간 실적이에요. 2024년 컨센서스긴 하지만 2023년 대비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죠. 2022년이 242억으로서 253억 봐도 되겠네요. 253억이 당기순이익이었는데 2023년에 267억으로 늘어났고요. 374억으로 한 번 더 올해 예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은요, 1분기에 턴했죠. 그렇죠? 49억, 51억에서 65억으로 늘어났고, 지배주주 보게 되면 66억인데 2분기가 더 늘어나죠. 한 20% 정도 늘어나나요? 3분기의 실적이 더 늘어나고 4분기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에 거의 뭐 소폭 상승을 하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디텍메드를 어떻게 설정을 한 거냐면 이렇게 그었어요. 18,000원 부근에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받을 가능성, 내일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손절가는, 매수가는 18,000 전후라고 할게요. 전후. 손절가는 17,400원 정도 하겠네요. 17,400원. 이상하게 400원. 자, 목표가는 여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29,000원이 목표가가 되네요. 목표.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ADM 코리아. ADM 코리아도 사실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이것도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실적이 하락한다라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커버를 치진 않았어요. 커버리지를 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항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3,82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3,820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주봉으로 봤을 때 확인을 이렇게 좀 해드렸었는데, 뭐 소폭 뭐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 3,800원에서 3,900원 사이에요. 이거 돌파해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올라가다가 3,800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박스권? 이 박스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해요. 조정 받게 되면 리스크 관리한다. 요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우건설의 실적은 하락 조정됩니다. 하락이 되는데 오늘 왜 올랐냐? K 원전 수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으로 매매가 좀 이어지는 모습 보여준다.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인데 뭐 올해 3월 들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박스권 안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4,800원대까지는 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하고 박스권 하단이 지지가 저항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이 가격까지 4,650원 그냥 보면 되겠네요. 목표가는 4,65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3,870원이 매수고 손절은 4%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 4%. 원자력 관련주다. 원자력. 이렇게 테마로 엮여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진시스템. 실적이 나오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이렇게 좀 잡아드렸고요. 좀 오래됐죠. 그렇죠? 6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저항까지 잘 올라왔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은 이 저항이 지지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00원은요. 9,500원은 지지, 즉 이탈 시 손절가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일자가 안 되네. 11,500원. 11,500원은 단기 목표가입니다. 단기 목표. 그거 돌파를 하게 되면 진 시스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라유텍. 티라유텍도 실적은 나오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저항을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는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280원 6,280원이 매수 타이밍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 나오냐 안 나오냐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지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하지만 지지 나오지 않으면 여기까지 밀릴 겁니다. 4,500원대까지. 그래서 순간순간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7,400원입니다. 7,400원 단기 목표. 8,000 죄송합니다. 8,000이 아니네요. 6,300원에서 6,200원이 매수죠. 이거는 3% 손절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3%. 그러면 티라주택 정리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지니틱스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박스권입니다. 하단까지 내려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니틱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매각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매각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물론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는데 매각이 이슈가 아마 계속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7,000원이 예전에 저항으로 계속 작용을 했 1,700원 1,700원이 계속 저항으로 좀 존재를 했는데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조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그냥 시장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1,700원은 손절가가 되겠죠. 1,700원 손절가고요. 매수는 그냥 시가. 목표는 여기죠. 2,400원이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종목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뭐 오늘 많이 올라가다가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아준 종목들도 있겠는데 아마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실적주보다는 차트에 의해서 트레이딩 매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9일 리뷰 앤 피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